네, 안녕하세요. 미코노 윤준호입니다. 자, 3월 학평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뭐 킬러다라는 파트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그냥 무난하게 전반적으로다가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파트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3월 학평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탐이다 보니까요. 이게 6월달, 9월달이 중요하니까 설사 잘 봤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못 봤다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화폐 흐름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산 요소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생산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기업이 되겠죠. 예, 기업이 될 것이겠고요. 여기는 이제 가기가 된다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노동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겠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A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다 그랬는데 A는 기업이죠.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이 정답이죠. 가계는 효용국 대화를 추구한다. 4번 은행에 저축하여 받은 이자는 자본에 대한 대가죠. 네,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 화폐로 가계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5번의 경우는요, 도서 구입을 위한 소비 지출이라고 했는데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가 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니까 이 정도 보겠고요.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은요, 갑이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 상품별 현황이다 라고 그랬는데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주식입니다. 자, 그렇죠. 요금을 예금은 배당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2번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은 요금을 예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디귿과 달리 시세 차이를 잘 기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시세 차익은요, 주식과 채권 모두 가능하다고 제가 개념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만기가 있는 것은 뭐가 있을 것이다? 바로 요금을 예금 만기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만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정기 예금이 될 거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금을 예금이라는 것은 만기가 없다가 될 것이겠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채권만이 만기가 있다가 될 것이니까 200만 원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네, 요래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의 경우는 이자 수익의 경우는 요금을 예금과 채권 두 가지가 가능할 것이니까 700만 원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만기가 있는 것은 채권은 물론 만기가 있죠. 이거 당연한 내용인데 요금을 예금과 정기 예금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금을 예금은 만기가 없고요. 정기 예금 만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일단 보시면은요, 이게 균형이죠. 3일 때 15, 15가 나오니까요. 얘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나타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가 15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문제에서 가격 상한은 2만 원에다 정했다 그랬으니까 2만 원을 딱 그려보시고요. 그때 공급량은 10개가 될 것이겠고요. 요 10개. 20개가 되겠죠, 수요량은? 네, 20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은요, 현재 균형 거래량은 15개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겠고요. 2번 기억을 시행하면 판매 수입은 40만 원 된다고 그랬는데 판매 수입은요, 3 곱하기 15에서 2 곱하기 10으로 준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시행하게 된다면 판매 수입은 20만 원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3번 기억을 시행하면 1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과 수요가 10개라는 게 바로 보이게 될 것이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기억을 시행하면 공급량은 기억 시행 이전보다 5개 증가한다 그랬는데 공급량 요놈이죠. 네, 원래 요놈이었다가 그래서 15개에서 10개로 5개 감소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고요. 만약 5번의 경우 기억을 시행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생산자 인계를 물어봤는데요. 일단 원래 여기였죠. 그렇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런데 기억 시행 이전보다 증가한다 그랬는데 여기를 바뀝니다. 네, 열로 간다가 될 것이니까 감소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네, 요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A의 발생 요인을 쓰시오라 그랬는데 점수를 잘 보니까 3점이에요. 3점. 그러니까 한 개는 틀렸다가 될 것이겠거든. 순수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 요인이 될 것이니까 수요 견인이 될 것이겠고요. 생산비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겠고, 투자 지출은 수요가 될 것이겠고, 3점이니까 가가 수요가 돼야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3점이라는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A의 경우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가에는 소비 지출 증가가 들어갈 수 있다.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표현이 될 것이니까 니은번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번 A는 수요기는 인플레이션이니까요. 화폐 구매량은 거꾸로로 간다 그랬죠. 감소한다가 될 것이겠고요. 만약 1번 기업권 니은과 니은과 달리라 그랬는데 기억은 수요계는이고요. 니은은 비용 인상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 GDP 감소는 비용 인상이 되겠죠. 비용 인상의 경우는 총 공급 감소가 될 것이니까 여기로 가서요. 우리가 니은의 경우는 총 공급 감소율이 될 것이니까 실질 GDP의 감소율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번은 거꾸로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바로 보시면은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치로 풀어버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원화가치 변동률이거든요. 원화가치.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바로 달러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요. T년에는 원화의 가치가 올랐죠. 그러니까 한국 학부모는요.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부담은 감소했다가 될 겁니다. 간단하죠? 2번. 자, T 플러스 1년의 경우도 증가했죠? 자,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미국 달러와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그랬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 달러를 빌렸겠죠? 원화로 환전해서 갚을 건데 원화를 갖고 있죠? 원화를 갖고 있으니까 외채 상환 부담의 경우는 원화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그 부담은 감소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 강의 때.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요. T 플러스 1년에 원화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원화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이 오른 것이겠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상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원화의 가치가 오르면은요 한국 상품의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어떠한 걸 봤을 때 달러로 봤을 때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했다가 될 겁니다. 원화의 가치가 올랐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T 플러스 2년에 미국인의 한국 여행 경비 부담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가 될 것인데 T 플러스 2년의 경우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달러의 가치는 올랐겠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달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랐으니 우리가 경비 부담은 감소했다가 될 것이겠고 마지막으로 5번의 경우 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대금 지급 부담은 전년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원화로 환전해서 살 건데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부담은 증가했다가 될 겁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얘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 X제 공급이 감소했답니다. 여러분들, 그럼 X제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X제를 그리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의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PX는 상승했을 겁니다. 이게 시발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X제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일단은 Y제의 경우는 Z제의 경우는 연관제니까 수요가 변동하겠죠? 근데 균형거래량이 감소했으니까 이쪽의 수요는 감소했을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균형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이쪽의 수요는 증가했다고 역추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친다면 가번에서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됐을 것이다? 오히려 하락했을 것이다 될 것이겠고요. 여기로 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Z제의 가격은 여기서 여기로 왔으니까 상승했겠죠.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다가 될 겁니다. 1번부터 보시면 틀렸다가 될 것이겠고요. 2번 X제의 생산기술 발달이 아니라 생산기술 퇴보가 되겠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3번 기업으로 인해 X제의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는데 보시면 Z제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X제 가격은 상승했겠죠. 4번 기업으로 인해 Y제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그랬는데 Y제 경우를 잘 보시면은요 판매 수입은 여기였죠. 그렇죠? 여기서 일로 감소한다 될 겁니다. 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의 경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X제 가격 상승이 수요 감소를 가져왔으니까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음의 방향이죠. 얘가 보완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Z제의 경우는 가격 상승의 수요 증가, 양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될 겁니다. 대양 보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다 더하시면 되죠. 일단 임금이자 지대이윤이라는 분배 측면과 소비, 투자, 정부, 순수출이라는 지출 측면의 합은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400이 나올 것이겠고요. 얘도 400이 나와야 되겠죠. 네, 400이 나올 것이니까 기억번은 얼마가 나올 것이냐면 110이 나올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하시면은 얼마니? 420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420이 나와야 될 겁니다. 네, 420이 나와야 될 것이니까 니은의 경우는 60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생산 설비 확대는 투자의 증가 요인이 될 것이겠죠. 당연한 말이고요. 그렇죠. 2번 기억은 니은의 2배이다. 틀렸죠. 60과 110이니까요. 3번 경제 성장률은 400에서 420으로 5%가 증가했습니다. 400분의 20이니까요. 4번 T 플러스 1년의 수출액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순 수출만 나와 있을 뿐 수출액 자체는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5번이 정답인데요. 실질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될 것이겠고 420에서 210도 50%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은요. 수지가 나오는데 갑국이에요. 갑을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갑국의 상품 수지는 마이너스 20이 될 것이겠고요. 여기는 플러스 30이 될 것이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겠고 플러스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갑국의 경우는 얘를 다 더하시면 얼마가 나올 것이냐면 플러스 10이니까 얼마니 이게? 플러스 1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 수 있는 것은 갑국의 경상수지는 10억 달러 흑자다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을국은 어떻겠어요? 10억 달러 적자가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은요. 갑국의 해외 무상 원주액이라고 했으니까 이전소득 수지죠. 네, 흑자가 될 것이겠고요. 2번 해외 투자 배당금은 본원소득 수지죠. 네, 갑국은 적자가 될 것이겠고요. 3번 을국의 지식재정 사용료. 자, 우리가 서비스 수지죠. 서비스 수지의 경우는 갑국이 흑자니까 을국은 거꾸로니까 적자가 될 겁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을국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통한 외화 지급의 상품 수지죠. 일단 보시면은 갑국의 상품 수지가 적자니까 을국의 상품 수지는 흑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취액이 더 많겠죠. 따라오세요? 좀 어렵나요? 간단하죠? 네, 수취액이 더 많아야 흑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정 5번도 을국의 통화량 증가라 그랬는데 을국은 통화량이 마이너스 10이죠. 그렇죠?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날 것이니 그렇죠? 외화 공급이 감소할 것이겠고 환전 과정에서 통화량 또한 감소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9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A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 나오는데 얘는 2점이고 1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점수가 만점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잘 보시면은요. A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중시하는가라 그랬으니까 A를 한번 시장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은 1점을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는요. 둘 다 계획과 시장이라 하더라도요. 시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는 둘 다 발생한다 말씀드렸거든요. 발생하는 거 얘가 될 것이 빵점이 될 것이겠고요. 다음 B가 시장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본다면 B에서는 A에 비해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가라 그랬으니까 아니요라고 제대로 대답했죠. 1점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A가 시장이 될 것이겠고요. 이런 문제는 한번 가정하고 풀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시장과 계획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가 시장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기능을 중시하는가라 그랬으니까 을은 아니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아니요라 그랬으니까 얘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빵점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가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계획에서는 아니요라 1점이 될 겁니다. 근데 1점이니까 얘는 빵점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를 얘라고 대답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A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시한다. 정답이죠. 시장의 특징이죠. 그렇죠? 시장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내용이 될 것이겠고요. 3번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보장한다예요. 네, 요거는 보장이라는 것은 시장이 될 것이겠고요. 4번 경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형평성을 중시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형평성은 계획의 특징입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둘 다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딩 잘 알아두세요, 이런 문제들은.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은요. 10번은 둘 다 나오는데 세금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세금부가 있으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면 사적을 사회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니까 여기가 사적이 될 것이겠고 여기가 사회적이 될 겁니다. 요래 보신다라고 친다면 1번 기억 실시 이전에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2번 니은 실시 이전에 판매 수입은 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판매 수입이겠죠. 네, 5 곱하기 60에 300만 원이 정확하다 표시 될 것이고요. 3번 디귿 실시로 인해 소비자금은 감소했다. 자, 디귿 실시는 세금 부과죠. 당연히 감소했겠지만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소비자금에 의해서 요 놈으로 감소했다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번 정부의 조세 수입은 12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서 일로 가는 균형에서 이만큼이 PD가 되고요. 여기가 PS가 된다 볼 수가 있을 것이니 요 면적만큼이 조세 수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40 곱하기 2가 되겠죠. 80만 원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너무 쉽죠? 가로등 공공재죠. 경합성 같지 않고요. 배제성은 같지 않고요. 무인순차 발생하죠. 무인순차는 언제 발생한다 그랬죠? 배제성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니까 당연한 말일 것이겠고 공공재는 과소 생산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가격 마이너스 편익인데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회계학적 이익의 순서와 순편익의 순서는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얘에서 얘 빼시면 이익이 나올 건데요. 이익은 얼마가 되겠죠? 90이 될 것이겠고요. 여기서 얘 빼시면 이익은 가 마이너스 100이 될 건데 문제는 두 가지 대안밖에 없기 때문에 요 놈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1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요 놈은요? 1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가 3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3개라면 1등 것이 2등에 들어갈 것이겠고 2, 3등 게 1등 것이 2, 3등에 들어갈 것이겠고요. 2등 것이 1등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가만에서 100이니까 가는 250이 나올 것이겠고요. 그렇죠?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가 250이 될 것이겠고요. 기회비용까지 마저 구해볼까요? 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인 가격과 암호적 비용의 합이 될 것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기회비용은 260이 될 것이겠고요. 얘는 더하시면 190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는 250이 될 것이겠고요. 암호적 비용은 당연히 고려해야죠. 2번 틀렸고요. 3번 B선택의 기회비용은 A선택의 기회비용보다 크다 그랬는데 B선택의 기회비용은 190, A선택은 260이 될 겁니다. 4번 값은 어디 선택할 것이냐가 될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익이 얘는 150이고요. 얘는 90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더 크니까 B를 선택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마지막 5번이 포인트인데요. 5번의 경우는 일단은 250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130이 된다라고 치면은요. 얘가 120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학적 이익이 A보다 B가 더 커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네. 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생산량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총 비용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일단은 총 수입을 써보신다라고 친다면 일단 가격을 P라 보시면 얘는 P가 될 것이겠고요. 얘는 2P가 될 것이겠고요. 얘는 3P가 될 것이겠고 4P가 되고 5P가 될 겁니다. P가 뭐죠? 여러분들 가격 하나, 그러니까 재화 한 개의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P에서요 60을 뺐더니 총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140이 나왔다 될 것이니까 총 수입이 P잖아요. 그럼 얘는 0.4P가 나올 것이거든. 이윤의 비율이. 여러분은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10에 100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죠. 그러면 총 비용이 60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총 수입 대비 총 비용의 비율이 총 수입이 P가 되고요. 이윤이 0.4P가 될 것이니까 비용은 0.6P가 될 것이거든요. 이 말이 이해돼요? 왜냐면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 이윤이잖아요. 그러면 0.6P가 60이 될 것이니까 P는 100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P가 100이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얘는 200이 될 것이고요. 얘는 300이 될 것이고 얘는 400이 될 것이고 얘는 500이 될 겁니다. 자, 그리하면 1번은 틀렸죠. 100달러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2번부터 보시면 200 빼기 90이니까 이윤이 110이 나올 것이겠고요. 300 빼기 150이니까 이윤이 150 나올 것이겠고요. 400 빼기 240이니까 이윤은 160이 나오고 500 빼기 360이니까 이윤은 140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얘는 얼마죠? 100 빼기 60이니까 4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윤이 될 것이니까 총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55%가 나올 것이겠고요. 300분의 150이니까 50%가 나올 겁니다. 2번 틀렸죠. 3번 생산량이 4개일 때 총 수입이 가장 크다라 그랬는데 총 수입은 5개일 때가 제일 큽니다. 500이 될 것이니까 총 수입은요. 그 다음에 이윤을 제일 큰 건 160이다. 정답이고요. 따라오세요. 너무 쉽죠? 네,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요. 3개에서 4개가 늘릴 때 여기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 수입에서 추가적 수익과 추가적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수입과.
이 말 이해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인 수입은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100이 될 것이겠고 얘가 90이 될 것이니까 틀렸다라는 거 바로 캐치낼 수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윤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은요. 이윤이라는 말은 추가적 수입 마이너스 추가적 비용의 변화분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150에서 160으로 증가했다는 말은 추가적 수입이 더 크게 증가했단 말이 될 겁니다. 추가적 비용보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네, 14번 2월 수입이 나오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얘는 근로가 되고요. 얘는 재산이 되고요. 얘는 비경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료품과 의류비는 80%가 나오는데요. 이 80%는 여러분들께서 소비 지출이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회보험료는 비소비 지출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정의하신 다음에 1번 근로소득은 재산소득의 3배이다. 근로소득은 재산소득의 5배가 되겠죠. 2번 수입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없습니다. 이전소득은 없어요. 복권 당첨은 이전소득 아닙니다. 비경상소득이에요. 3번 수입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죠. 400에 300은 75%죠. 지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80%죠. 네, 그러니까 높다가 아니겠죠.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4번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비례식만 세우시면 돼요. 머릿속에. 식료품비가 120만 원이라면 얘가 120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배니까 여기는 40, 여기도 40이 될 것이니까 얘는 전반적으로다가 2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요.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다가 400만 원이죠. 그렇죠? 여기다 뭘 빼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식료품비가 12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비소비를 빼주시면 되니까 40 요 놈을 빼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360이 나오겠죠.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360이 될 것이겠고 맞아. 5번 재산소득이 비소비와 같다면 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재산소득이 60이죠. 이 60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쓴다면 똑같은 숫자로. 자, 그러면 잠깐 지울게요. 자, 보시면은 얘가 60이 아니라 40, 60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3배니까 60이 되고 여기는 3 곱하시면은 18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총 지출은 얼마가 될 것이냐가 되는데 300이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00 중에서 소비 지출은 요 80%라면서요. 그래서 300 곱하기 80%는 240만 원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야, 보시면 자, 일단은 국공채 매각은요. 여러분들, 자, 국공채를 매각하시면 돈이 들어오죠. 얘는 뭐가 되겠죠? 경기 침체 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기 과열 시 물가 안정이 될 겁니다. 얘는 물가 안정이 될 것이겠고요. B의 경우는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는 말은 경기를 부양시키는 뜻이 되겠죠. C의 경우는 지수율로 인하였으니까 경기 부양이 될 것이겠고요. D의 경우 소득세를 인상이 될 것이니까 물가 안정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적어두고요. 점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물가 안정, 경기 부양, 가 이렇게 나오고 기억, 니은, 디귿 나오는데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1번. 자, 갑이 획득한 점수의 합은 기억이 D인 경우, 자, 기억이 D라 보시면은요, 1점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배정받은 정치 목표가 물가 안정이죠. A는 1점이죠. D도 1점이죠. 그러니까 2점이 될 겁니다. 2번. 의리 획득한 점수의 합이 니은이 A인 경우 몇 점이냐 될 것인데 경기 부양이니까 B 들어가고요. 물가 안정이니까 1점이 될 겁니다. 하나 틀렸으니까요. 3번. 가가 물가 안정인 경우 병이 최대 점수냐면 1점이라 했는데 가가 물가 안정이라고 본다면 D도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D급번에 만약에 A가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이런 시드가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점수의 합은 최대 맥시멈 2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4번. 가가 경기 부양이고 기억 디귿이 모두 B인 경우. 잠깐만 지울게요. 자, 가가 경기 부양이고요. 기억 디귿이 모두 B인 경우. 자,
갑이 획득한 점수와 병이 획득한 점수를 구하라는 소리가 될 건데, 갑의 경우는요, 물가 안정인데 A는 맞았죠. 그 다음에 B는 틀렸죠. 1점이 될 것이고요. 병의 경우는 경기 부양이죠. D는 틀렸죠. B는 맞았죠. 1점입니다. 같다가 된다는 게 포인트 될 것이고, 정답은 5번이 될 거예요. 기억 디귿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왜 지웠냐 이건. 기억 디귿이 어제 뭐 스톱하고 보시면 되니까요. 기억 디귿이 C인 경우, 그렇죠? C라 보신다라고 친다면 일단 갑은 몇 점이죠? 물가 안정인데 AC를 골랐으니까 1점이 될 것이겠고요. 을은 경기 부양인데 BC 골랐으니까 2점이 될 것이겠고요. 간은 잠깐만요. 가가 안 들어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가의 경우는 DC라 보시면 어쨌든 한 개는 틀렸잖아요. 1점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높은 건 2점이다. 그래서 을이다가 될 겁니다. 네, 어려운 문제네요. 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되게 쉽죠? 노동 대체 생산 설비 증대니까 노동을요 안 쓰고 생산 설비를 쓴다는 뜻이 될 것이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단 말일 것이겠고요. 외국인 노동자 쪽수가 많아졌다.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될 것이겠고요. 경기의 기업의 노동 구인 확대가 될 것이니까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워낙 쉬운 문제라서 1번, 2번 보시면 가는 노동 공급 감소가 아니라 노동 수요 감소고요. 니은번 다는 노동 수요 증가가 맞죠. 3번 가와 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라 했으니까 가와 나의 경우 노동 수요 감소와 노동 공급 증가니까 노동 수요 감소와 노동 공급 증가니까 균형 임금은 하락한다가 될 겁니다. 4번의 경우는 나와 다가 동시에 발생하는 노동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한다가 될 것이니까 균형 고용량은 증가하겠죠. 네,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실업자 수 대비 취업자 수의 비가 나오는데 고용률이 나왔으니까 제가 일단은요 15세 이상 인구를 100으로 둬볼게요. 자, 그럼 고용률에 대해서 40이 나왔으니까 취업자의 수가 40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업자 수가 얼마가 나왔죠? 2가 나왔으니까 20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더한 놈이 경주화를 참고해야 될 것인데 얘는 60%가 나왔으니까 60이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겠고 얘는 실분의 취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얘는 5가 된다 그랬으니까요 60이라는 숫자를 5로 쪼갠다면 50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쪼개신다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실분의 취가 5가 되고요 더하시면 60이 나온다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고용률은 50이 되겠죠. 이게 50이니까요. 따라오세요. 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가 될 것이냐면, 지금 15세 인구를 100이라고 쓰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경주할 참가율을 얘 T년을 통해서 구한 다음에 60이라고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풀어가지고 대입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1번 보시면은요, 맞았죠? 2번 맞았죠? 3번 비경주활동 인구라고 물어봤는데요. 얘를 더하시면 60이잖아요. 그럼 비경주활동 40이 되겠죠? T년과 T 플러스 1년 모두 다 네, 같다가 될 것이겠고, 1번 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취업률이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률은 60분의 40에서 60분의 50으로 갑니다. 네, T년 높다는 표현이 틀렸죠.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로우공 쓰시면 돼요. 자, 일단은 명목 GDP 변화하려고 실 GDP 변화 나오니까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둘이 더하시면 근사치로 얘가 나온다면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거 갖고 풀어보시면은요. 얘가 5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파이 물가 상승률은 15가 될 것인데 정확하게 약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0 더하기 15니까 5 나오죠. 근데 얘는 10이고 0이니까 얘는 노멀라이즈가 돼서 정확하게 10이니까 0이니까 10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오세요. 정확하게 10입니다. 왜냐면 항등식이 되니까 0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약 5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약 15, 10, 약 5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2021년도의 경우는 기준연도입니다. 같다가 되겠죠. 너무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도 할 필요 없고 기준연도가 2021년이니까 명지와 실질은 일치할 것이겠고요. 니은번 2022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양의값이다라 그랬는데 2020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여기가 실질 GDP 증가율이죠. 0이 될 겁니다.
3번 물가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높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겠죠.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물가는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겠고요. 4번 명목주 대비 증가.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헷갈릴 건 없고요. 여러분들 2022년도는요. 전년에 비해 10%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요 2021년도에 명목 GDP를 X라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2022년도의 증가액은 X 곱하기는 좀 이상하네. X의 0.1이 될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2022년도의 증가액은 X 0.1이 되겠죠? 곱하기. 그런데 2023년의 경우는요. X의 1.1에 0.1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2023년도가 많았다는 소리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번인데 일단은 똑같은 X에 대해서 10%가 증가했지만 10% 증가한 놈에다가 또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2023년도가 많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국제 가격이죠. 관세를 T 플러스 1기에 부과했다 할 것이니까 T 플러스 1기가 될 겁니다. T기가 될 것이고요. 자, T기의 X의 수입량이 몇 개냐가 될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입량이 되겠죠. 네, 40기가 될 겁니다. 40만 개. 2번 자, T 플러스 1기의 X의 국내 소비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공급량, 수입량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수요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될 것이다? 소비량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네, T 플러스 1기 여기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관세 수입 여기가 될 겁니다. 20 곱하기 10, 200만 달러. 4번 X의 국내 소비자잉여는 T 플러스 1기가 T기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국내 소비자잉여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국내 소비자잉여였겠죠? 그렇죠. 여기에서요 T 플러스 1기의 경우 여기로 갑니다. 네, 감소했죠. 5번 판매 수입은 자, 판매 수입은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판매 수입이었죠? 까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판매 수입은 T에는 여기가 되고요. T 플러스 1기의 경우는 여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 주어지니?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자, 문제에서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야, 감소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X제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역 전후 대비 감소했으니까 갑국은 X제의 비교의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국은 Y제의 비교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량을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자, 소비량이 나오게 되는데 교역 전후가 나오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그려보시면 되는데 갑국의 경우는요. 일단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일단 갑국의 기울기는요. 교역 전의 경우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교역 전의 기울기가 2가 나올 것이겠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교역 후의 경우는 1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래 그려진다 할 겁니다. 요놈의 기울기는 1이 될 것이겠고요. 빨간색의 기울기는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요. 15,50을 소비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교역 전에 여기가 15,50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요즘에 기울기가 나올 건데 이것분의 이게 2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15분의 30이 될 것이니까 여기는 80이 될 겁니다. 여기는 40이 될 것이고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자, 교역 후의 경우 여기가 20이 되겠죠? 20,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1이니까요. 이것분의 이게 1 나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20분의 20이 나와야 되니까 기억이 60이 나올 겁니다. 80 빼기 60이니까요.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기억 60이 될 겁니다. 기억 맞고 니은 맞고요. 디귿번 갑국은 X 30개와 YG 25개를 동시 생산 가능하느냐? 자, 잠깐만 그려보시면은요. 자, 80과 40이죠? 자, 그러면 이 위에 30,25가 존재하느냐 될 것인데 30이라고 하시면 얘가 10이 감소했으니까 요놈의 기울기가 2가 될 것이니까요. 여기서 2가 증가했, 20이 증가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20이 될 겁니다.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20이니까 25는 여기 있겠죠. 네, 틀렸다 될 것이겠고 리을번이 포인트인데요. 리을번 잘 보시면은
1번의 경우는 을국이잖아요. 자, 을국은요 어떻게 그려지게 될 것이냐 이렇게 그려질 건데요. 자, 일단은 소비 가능 곡선 교육 후가 1이 될 것이니까 을국은 이러한 소비 가능 곡선을 가질 것이겠고요. 얘보다 훨씬 더 완만한 생산 가능 곡선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래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이놈의 기울기는 1보다 더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냐면 yj 한계 생산의 기회비용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똑같이 1이에요. 네, 그런데 이만큼 증가한 게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yj 한 개당 xj 한 개가 대응되는 게 교육 후 소비 가능 곡선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것보다 더 크게 대응될 것이기 때문에 xj 한 개보다 더 크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y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한 개죠, 한 개. yj 한 개. xj 한 개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2분의 1개보다 작다는 말은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익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아직 제가 기출문제 풀이가 완강이 안 됐는데 4월 중순쯤 완강하고요. 4월 학평 보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